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입원 환자 대상으로 수술 후에 이제 일상생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제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왜 그런지, 언제까지 그런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일상생활은 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난감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치료 중에는 아니지만 이제 정기 검진 하시다 보면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골다공증 관리에 대해서 뼈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뭔지, 그리고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술을 하고 나시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게 내 피부 같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 특히 겨드랑이 임파절 또는 감시절제 수술하신 분들은 겨드랑이가 계속 뭔가가 탁구공만하게 계란 크기 정도 단단하게 뭐가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단단하다. 그리고 수술 부위라든지 겨드랑이 쪽이 타는 듯하게 전기 오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욱신거리는 거, 왜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팔 운동이 잘 안 되는지, 처음에는 팔 운동이 잘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잘 팔 운동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면 완전 절제하신 분들은 이제 통증이 흉부 쪽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부분 수술하신 분들은 유방을 포함하고, 그다음 유방과 겨드랑이 수술을 했지만 신경을 조금 손상시키기 때문에 옆구리 살도 감각적으로 좀 둔하기도 하고요. 겨드랑이랑 팔 쪽으로도 통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수술 직후 1개월 동안 제일 많이 통증이 심하다고 나타나 있고요. 이후로는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술 이후에 한 30% 정도는 계속적인 통증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논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수술 1개월 이후에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데요. 특히 방사선 치료 이후에는 통증이 다시 한 70% 정도까지도 올라갔다가 치료 이후에 잔존하는 통증은 한 27% 정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항암제 등 방사선 치료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수술한 부위 통증은 한 22% 정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은요, 겨드랑이나 흉벽 쪽에 신경 손상을 입어서 통증이 더 유발하게 되는데요. 방사선 치료 이후에는 이런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어깨가 잘 안 움직인다든지, 팔이 잘 안 올라간다든지, 팔이 뒤로도 잘 안 제쳐진다든지, 감각적으로 무감각하고 손이 더 저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메인만 보이나요? 네, 선생님 지금 교육 순서로 되어 있는 PPT 화면만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저는 다 보이는데 왜 그러지? 선생님 그럼 혹시 거기 슬라이드 쇼 한 번만 눌러보시겠어요? 슬라이드 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마 이게 PPT가 다른 쪽 공유고 지금 눌러져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해도 될까요? 네, 지금 그 정도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아, 대신 그 창을 눌러주시면서 발표를 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증 부분에서는 한 항암제 방사선 이후에도 한 22% 정도는 통증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 이후에는요, 신경을 손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손의 움직임이 조금 둔하기도 하고요. 팔이 특히 더 뒤로, 등 뒤로 제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팔에 힘이 없다. 이런 부위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술 이후에는
감각도 둔하고 운동이 잘 안 되느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근육의 수축입니다. 완전 절제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렇고요. 부분 수술하신 분들은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근육이 수축되는 현상 때문에 감각이 둔하고 운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겨드랑이나 아니면 옆구리나 팔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하는 역할은 어깨 움직임을 잘하게 하고 그다음 감각을 더 잘 느끼게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손상을 입다 보니까 저릿저릿하다든지 정기 오는 듯한 느낌이 겨드랑이, 특히 팔꿈치에서 날개살이 있는 이 부위 쪽으로 이상한 감각적인 느낌이 나타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든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생긴 흉터는요,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근육을 수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수술 이후 외래를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또 질문하는 것들, 상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겨드랑이에서 팔로 내려가는 부위에 3cm 정도, 5cm 정도 딱딱하게 힘줄처럼 잡혀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게 수술로 인해서 겨드랑이 웹 증후군이라고 해서 주사를 오래 맞고 나면 왜 근육이 혈관이 딱딱해 굳어지는 현상처럼 혈전이라든지 섬유증 같은 딱딱한 증상이 생기는 증상인데 감시림프절만 하신 분들도 한 20%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곽청수를 하신 분들은 최대 뭐 5%에서 85%는 경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나타나는 쪽은 팔꿈치에서 겨드랑이 안쪽으로 많이 생기는 거고요. 좀 더 심하신 분들은 옆구리라든지 엄지 손가락 쪽으로도 생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굉장히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기는 거고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는 좋아진다고 되어 있지만 통증으로 인해서 운동이 제한이 될 경우에는 진통제 복용이 가능하고 또한 더 운동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수술한 한 해는 괜찮은데요. 수술하고 난 뒤에 초봄이거나 겨울쯤 되면 환자분들이 수술 부위에 춥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십니다. 서늘하다는 느낌 때문에 핫팩이나 전기팩 같은 거를 수술 부위에 올리고 싶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감각이 굉장히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걸 대도 많이 뜨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따뜻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환자분들이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까맣게 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빨갛게 화상만 입었다가 특히 완전 절제하신 분들은 피부 밑에 약간의 지방층만 있기 때문에요. 까맣게 타들어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 어떠한 수술, 완전 절제, 성형 수술하신 분이든 부분 수술하신 분이든 수술한 유방이나 겨드랑이 쪽에는 핫팩, 전기팩, 그다음 부항 뜬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대신에 겨울철에 추워가지고 침대에다가 온열 매트라든지 전기 매트를 하고 주무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온열기를 직접적으로 유방에 직접적으로 온찜질을 하는 것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술한 부위는 언제든지 염증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염증의 원인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주 드물게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사진처럼 빨갛게 달아오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열감만 있으시면 집에 있는 얼음을 꺼내서 비닐을 싸고 수건을 싸서 30분 정도 수술 부위에 올리고 1시간 정도 휴식,
그리고 30분 정도 올리고 1시간 정도 휴식하는 얼음찜질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입원 중에는 얼음찜질을 잘 할 수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시면 휴식 안정을 취하시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꾸 움직이시기 때문에 얼음찜질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전 크기만하게 약간 울긋불긋해질 수가 있는데요. 색깔의 변화가 있으실 경우에는 수술한 병원에 꼭 진료를 보시거나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유방병원에 진료를 보시기를 꼭 추천합니다. 그 진료를 보시고 나면 염증 소견으로 간편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뭐 항생제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걸 치료를 놓치게 되면 갑자기 39도 열이 나면서 갑자기 유방 쪽으로 수술한 부위에 이렇게 빨갛게 생기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 통해서 오셔야 되고 저희 병원에서는 입원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는 거고요. 전이 재발과는 관련이 없고 유방에 염증 소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집에 일반적인 생활을 하실 때요. 집안일이든 사회생활이든 운전이든 뭐 비행기 타시는 거는 다 가능은 한데요.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이 실제적으로 환자복 입고 계실 때만 주변 분들이 환자로 많이 봐주시고 사복을 갈아입고 나면 환자라는 사실을 주변 분들이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일이든 주변 일을 할 때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집안일 안 해줘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환자분들도 조금은 엄살을 좀 피우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환자로 많이 봐주지 않고 잊혀져 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시든지 집안일을 하실 때도 조금 도와달라고 하시고 아픈 티를 좀 많이 내시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특히 집안일을 예를 들면 집안일을 하실 때 우리 여자분들,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환자분들이 반드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나눠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꼭 적으셔서 그 종이를 들고 가족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실 때도 팔에 전기 오는 듯한 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 그러는 거고요. 그렇지만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시는 동안에는 운전하시는 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술 직후나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중에는 찜질방이나 사우나는 금기지만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항암제 방사선 치료가 되면은요, 찜질방이나 사우나는 가볍게 다니실 수 있는데 사우나를 갔다 오셔서 수술 부위에서 열나는 듯한 느낌이 드실 때는 반드시 얼음찜질을 수십 번씩 꼭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열을 식혀주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도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실제적으로 항암제 치료나 항호르몬제 치료 또는 난소 억제 치료로 인해서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던 근육은 지방으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지방은요. 에너지를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이 많아지면 오전에 외출만 하고 들어오셔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굉장히 유지시켜 주셔야 되지만 수술 직후라든지 항암제 방사선 중에는 산책의 개념으로 30분이든 2시간이든 걷는 운동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로 인해서 또는 방사선으로 인해서 근육이 굉장히 수축 현상이 오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에 교육 받으셨던 팔 운동, 스트레칭 운동, 허리 펴기 운동, 어깨 돌리기 운동은 시기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치료가 끝나더라도 하루에 여러 번씩 하시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동은 끝까지 평생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는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만 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뒤에부터는 땀을 빼보는 운동을 하시라고 합니다. 요가, 골프, 수영, 마라톤,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치기, 테니스 치기, 탁구 치기 또는 피아노 배우기, 장구 치기, 플룻 배우기, 양손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헬스클럽 가셔가지고 5kg 미만에서의 아령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요즘 자전거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운동을 하시게 되면 팔에 무리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시간을 조절하실 필요는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인터넷이든 책자에도 보면 유방암 환자는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무거운 거의 정도의 킬로그램은 평균 5kg 정도 선에서는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팔 근육 운동량에 따라서 5kg 선에서는 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종은 무거운 거를 들었다고 해서 부종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체중 증가, 그리고 팔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서 부종이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이후에는 폐렴 독감 예방 접종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1년 뒤나 2년 뒤 해마다 독감 예방 접종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독감 예방 접종 처리되면 내년 환자분들이 수술한 팔로 독감 예방 접종을 했다라고 전화 문의가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두 번 정도 주사를 맞았다라고 해서 팔에 부종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특히 수술하신 분들은요, 양쪽 중에 본인들이 팔을 잘 사용하지 않는 왼쪽이라든지 임파절 절제를 좀 적게 한 쪽으로 독감 예방 접종은 맞으셔도 되는 거고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가 끝났다고 하면 본인들이 판단에 따라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하실 수는 있으나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금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기 검진을 하시다 보면 이제는 뼈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실 텐데요. 젊으신 분들은 항암제 치료로 인해서 조기 폐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요, 보통 항암제 이후에 생리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회복되시는 분들은 1년 이내에 항암제 끝나고 1년 이내에 생리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평균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뒤에 생리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생리가 돌아오지 않는 기간 내에는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뼈가 또 약해지는 거고요. 젊으신 분들은 타모xifen 함께 난소 억제 주사를 하고 있는데요. 난소 억제 주사는 말 그대로 난소 기능을 억제시켜서 폐경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 기간 동안에는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골 밀도가 한 1년에 한 마이너스 2% 정도는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할 때 저희 병원은 골밀도 검사도 1년 또는 2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골다공증은 폐경 후 여성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40대 이하에서의 골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저희 병원은 내분비 내과 골밀도 관리하시는 전문의 교수님한테 진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검진과 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하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이든 하체 운동을 시켜서 운동 자체가 뼈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은 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칼슘과 더불어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비타민 D가 낮으면 비타민 D 주사를 맞으셔도 되고요. 오리지널이 햇볕이기 때문에 얼굴에는 선크림을 바르더라도 외부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외출을 좀 즐기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등어라든지 참치, 연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는 하지만 유방암 환자가 어떤 특정 반찬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환자분한테 굉장히 많이 문제를 내는 것들인데요. 배추, 냉이, 무, 말랭이, 꽃잎 중에서도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햇볕을 많이 본 채소들은 칼슘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꼭 멸치라든지 우유라든지 그거 외에도 야채에도 칼슘이 있기 때문에 밥 반찬으로 골고루 드시기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은 재발의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 10%, 5%, 뭐 20% 재발률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환자분을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분은 저희 병원 유방암 모임의 초대 회장님이셨는데 2000년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고 3기 말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22년 전에는요. 겨드랑이 임파절을 42개를 뗐는데 그중에 18개가 암이 있어서 3기 말 진단을 받으셨고 모든 치료는 다 하셨는데 22년 동안 유방에 재발도 없고 간폐, 뼈에 전이도 없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재발되면 어떡하지요? 라는 말보다는 항상 반대의 말을 쓰시라고 합니다. 재발의 반대말, 건강하다. 나는 재발되지 않는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무조건 건강하다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에게 항상 칭찬의 메시지를 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나라는 한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 외에는 이제 유방암 유전자 BRCA1, 2 검사를 하실 수는 없고요. 이 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자매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따님들, 내 딸은 25살 또는 30살부터는 유방 검진을 꼭 시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족분들은 특히 자매분들은요.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고 나면 한 1, 2년은 굉장히 열심히 받으시지만 이제 3, 4년이 지나고 나면 잘 받지 않으십니다. 유방암 검진을. 잊혀지지 않도록 본인의 생일날이라든지 생일이 있는 달 또는 해마다 특정한 1월이면 1월, 6월이면 6월에는 잊어버리지 말고 유방검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유방검진 외에도 타모xifen 난소 억제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산부인과 검진, 자궁 난소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연고지 병원에서 받도록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 통증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있지는 하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한 부위 말고 건강한 유방에 통증이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유방은 원래 불규칙하게 통증이 있는 부위입니다. 수술을 하던 안 하던 굉장히 컨디션이 내가 나쁠 때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나 배란기 전후, 생리 전후 또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도 유방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파마라든지 염색, 문신, 그리고 피부과에서 뭐 보톡스, 점 빼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고요.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항암제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항암제 중간에는
치과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치과 치료를 반드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궁금하신 게 있다 이러실 때는 퇴원할 때도 안내문에 많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저는 구보경 3010-6030이고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이 계셔서 지금은 이제 유아휴직 중이시라서 양지혜 선생님은 안 계시고 정미란 선생님이 상담 전화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의 전화가 하실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말들은 뭐냐면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항상 본인들한테 어떠한 에너지를 어떠한 단어를 긍정의 메시지를 주시라 그럽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환자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건강한 날은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과거가 돼버리고 내 에너지는 약해지고 노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건강한 날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거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의미를 붙이시라고 말씀드려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떠서 행복하다.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수술 잘 맞춰서 행복하다.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행복하다. 친구가 있어서 좋다. 아이들하고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